여러분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사 서클 아시죠? 이 서클이 자체 블록체인 아크의 공개 테스트넷을 선보였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가 바로 이 아크에 대한 건데요. 이게 그냥 기술 공개가 아니라 뭐 블랙록, 비자 같은 어마어마한 금융기업들이 참여한다고 해서요. 시작부터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렇죠. 사실 스테이블 코인 회사가 직접 레이어 1 블록체인, 그러니까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그런 기반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네, 흔치 않죠. 그만큼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거고, 또 전통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는 외면할 수 없게 됐다, 뭐 이런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자료들을 좀 깊이 보면서 아크가 정확히 뭔지, 또 왜 서클 같은 회사가 직접 이걸 구축하는 건지, 그리고 이 기술이 앞으로 우리 금융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 가능성과 또 이면까지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겁니다. 네. 서클에서는 아크를 그냥 블록체인이 아니라 인터넷 경제를 위한 운영체제, 그러니까 뭐 이코노믹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부르던데, 이 비전부터 좀 살펴보는 게 좋겠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몰이명인 걸까요? 네, 그 경제 운영 체제라는 표현이 아주 핵심적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코인을 주고받는 걸 넘어서요. 다양한 금융 활동들, 또 경제 시스템 자체가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기반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런 야심을 보여주는 거죠. 아, 운영체제라. 네, 뭐랄까 컴퓨터의 윈도우나 맥 OS처럼 인터넷 경제를 위한 기본 인프라가 되겠다. 뭐 이런 목표로 보입니다. 비전이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아크가 어떤 기술적인 특징들을 가졌는지부터 짚어보죠. 자료를 보니까 아크는 개방형 레이어 1이면서 특히 스테이블 코인 기반 금융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여기서 최적화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음, 몇 가지 핵심적인 기술 특징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EVM 호환성입니다. 아, EVM 호환. 네, 이더리움 가상 머신 EVM과 호환된다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 가장 많은 개발자들이 활동하는 이더리움 생태계의 도구나 언어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아크 위에서 뭔가 서비스를 만들기가 훨씬 쉬워진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진입 장벽을 확 낮춘 거죠. 근데 사실 EVM 호환되는 블록체인은 이미 꽤 많잖아요. 아크만의 좀 특별한 점, 차별점이 있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차별점은 역시 USDC를 네이티브 가스 토큰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네. 가스비를 USDC로요? 네. 보통 블록체인에서 거래할 때 수수료, 즉 가스비를 내야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보통은 해당 네트워크의 자체 토큰으로 내는데 이게 가격 변동성이 클 때가 많죠. 맞아요. 예측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근데 아크에서는 서클이 직접 발행하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바로 그 USDC로 직접 가스비를 낼 수 있게 한 거예요. 아, 이거는 상당히 실용적인 접근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변동성 심한 토큰 가격 때문에 거래 비용 예측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좀 해결하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기업이나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뭐 예산 관리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매력적이겠어요. 정확합니다. 비용 예측 가능성. 이게 기관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거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초고속 최종성, 서브세컨드 파이널리티를 목표로 한다는 점도 좀 주목해야 합니다. 초고속 최종성. 그건 뭔가요? 말 그대로 거래가 단 1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서브세컨드 수준인 거죠. 와, 1초 미만으로요? 네, 이게 특히 금융거래의 속도하고 안정성을 아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집니다. 거의 뭐 실시간으로 거래가 확정된다면 기존 금융 시스템의 그 느린 정산 속도랑 비교하면 확실한 장점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국제 송금 같은 거요. 며칠씩 걸리던 게 거의 즉시 처리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런 활용 사례를 분명히 염두에 둔 설계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술적 특징으로는 선택적 프라이버시 기능이 있어요. 선택적 프라이버시요? 네,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거래 내용을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기능인데요.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의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금융기관들은 거래 기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보여요. 특히 규제 준수가 필수적인 기관들에게는 이게 아주 중요한 기능이 될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뭐 EVM 호환성부터 USDC 가스비, 빠른 속도, 프라이버시 옵션까지
와, 이거 정말 기관들이 요구사항을 제대로 겨냥했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네, 그쵸. 근데 왜 서클이 지금 이 시점에 아크를 공개했을까요? 뭔가 시장이나 제도적인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우선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네. 자료들을 좀 보면 USDC 유통량도 꾸준히 늘고 있고요. 2025년 2분기에는 65억 달러를 넘어설 거다 이런 예측도 나오거든요. 65억 달러요? 와. 네, 이렇게 커지는 USDC 생태계를 좀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자체 인프라가 필요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시장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거군요. 여기에 그 기관들의 참여가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이미 100곳이 넘는 기관들이 아크 생태계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100곳 이상이죠. 근데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이 참여 기관들 몇 명이 정말 화려해요. 금융 쪽에서는 블랙로, 골드만삭스, HSB, 도이치방크 이런 데들이 보이고요. 그렇죠. 정말 거물급이죠. 결제 쪽에서도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세이프, 누베이, 심지어 통신사, 보다폰의 페어포인트까지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네, 결제 쪽도 주요 플레이어들이 다 들어와 있죠. 그리고 기술 기업으로는 AWS, 클라우드 플레이어, 체인링크, 알케미는 물론이고 요즘 제일 핫한 인공지능 분야의 엔트로피까지 포함되어 있더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금융, 결제, 기술 분야의 핵심 플레이어들이 정말 대거 참여한다는 것은 아크가 처음부터 그냥 실험적인 게 아니라 실제 기업용 블록체인으로 설계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 비즈니스 적용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런 말이네요. 네, 게다가 또 제도적인 환경 변화도 중요한 맥락입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가 아주 구체화되고 있거든요. 규제 움직임이 있군요. 네,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자격 요건 같은 걸 다루는 지니어스 액트 같은 법안들이 막 논의 중인데요. 이런 환경 속에서는 규제 당국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서 기관들이 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아크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시장의 성장, 기관의 요구, 그리고 규제 환경 변화, 이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진 시점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아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빠른 결제, 예측 가능한 비용, 글로벌 유동성 연결 강화 이런 걸 언급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활용 사례가 궁금합니다. 네, 기대 효과들이 실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기에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첫째는 역시 글로벌 지급 결제 및 송금 분야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크의 그 빠른 속도랑 USDC 기반 거래는 국경 간 송금이나 결제를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 잠재력이 있어요. 기존에 막 여러 중개은행 거치고 하는 복잡한 프로세스를 아주 단순화시킬 수 있는 거죠. 지금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해결하는 정말 중요한 솔루션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본시장 및 외환, FX 인프라로서의 역할입니다.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 일부 자료에서는 아크의 아예 외환 FX 엔진이 내장될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외환 엔진이요? 블록체인 안에요? 네, 만약 이게 진짜 구현된다면 서로 다른 통화 간의 거래랑 정산이 블록체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전통적인 외환 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혁신적인 개념입니다. 블록체인 위에서 바로 환전이랑 정산이 동시에 된다고요? 그건 정말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네,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셋째는 실물 자산 토큰화 RWA 및 스테이블 코인 발행 플랫폼입니다. RWA, 요즘 많이 얘기 나오죠? 그렇죠. 부동산, 채권, 미술품 같은 다양한 실물 자산들을 아크 위에서 토큰으로 발행하고 거래하는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블랙록 같은 큰 자산 운용사들이 RWA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걸 고려하면 이게 아주 중요한 활용처가 될 겁니다. 네. 또 다른 기업들이 아크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들만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그런 인프라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들어보니까 정말 결제부터 자본시장, 자산 토큰화까지 금융의 핵심 영역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인프라를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아까 기술 파트너로 엔트로픽 같은 AI 기업이 참여한 점도 좀 눈에 띄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엔트로픽의 그 클로드 AI 에이전트 개발 도구, 그러니까 SDK가 아크 개발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AI 개발 도구를요? 네, 이게 단순히 개발 편의성을 높이는 걸 넘어서요. AI 에이전트가 아크 블록체인상에서 자율적으로 금융 거래를 수행하거나 가치를 교환하는 그런 미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 AI가 스스로 거래를 한다고요? 예를 들면 AI가 시장 상황을 분석해서 자동으로 자산을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결제를 처리한다거나 이런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보니까 체인링크, 레이어 제로, 웜홀 같은 크로스 체인 기술하고 통합해서 다른 블록체인이랑 연결성도 확보하고 메타마스크나 파이어블록스 같은 기존 지갑 인프라하고도 연동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개방성이랑 확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네, 맞아요. 고립된 시스템이 아니라 기존 웹3 생태계나 다른 블록체인들과 좀 유기적으로 연결되겠다 이런 목표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아크가 넘어야 할 과제나 좀 잠재적인 리스크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서클이라는 단일 기업이 주도하는 구조 때문에 중앙화에 대한 우려는 없을지 이런 게 좀 궁금한데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아크의 거버넌스 구조가 어떻게 설계될지는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예요. 그렇죠. 물론 서클이 초기 개발을 주도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커뮤니티 기반의 검증자들을 좀 확대해서 탈중앙성을 높이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고는 있습니다. 계획은 그런데. 네, 근데 이 계획이 과연 얼마나 현실성 있게 추진될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죠. 규제 친화적인 설계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중앙화된 통제가 불가피하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이게 블록체인의 근본 정신에 위배된다 이런 비판도 공존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규제 준수랑 탈중앙성 사이에서 어떻게 규정을 잡을지가 관건이겠네요. 맞습니다. 경쟁 환경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더리움 레이어 2인 베이스나 솔라나, 아발란체, 니어 같은 다른 고성능 레이어 1 블록체인들이 시장 선점하려고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쟁이 정말 치열하죠. 아크만의 확실한 우위가 필요할 텐데요. 맞습니다. 기술적인 성능뿐만 아니라 결국 얼마나 강력한 개발자 그리고 사용자 생태계를 구축하느냐 이게 성패를 가릴 겁니다. 특히 아크는 기관 중심 모델이라는 점에서 다른 범용 블록체인들하고는 좀 차별화되지만요. 네. 이게 오히려 일반 사용자나 커뮤니티의 참여를 좀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중심 구조가 안정성이나 규제 준수 측면에서는 분명 장점이지만 혁신성이나 개방성 측면에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인 셈이죠. 그렇군요. 장단점이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앞으로 아크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향후 로드맵이나 주요 체크포인트가 있다면 짚어주시죠. 몇 가지 중요한 지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공개 테스트넷 이후 메인넷 출시 일정입니다. 메인넷 출시. 네, 지금은 테스트 단계인데 실제 자산이 거래되는 메인넷이 언제 안정적으로 출시될지가 중요하겠죠. 둘째는 개발자 생태계 활성화 지표입니다. 생태계 지표요. 네, 실제 아크 위에서 얼마나 많은 거래, TPS나 거래 건수 같은 게 발생하고 또 얼마나 많은 지갑 주소들이 생성되고 또 어떤 좀 의미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등장하는지 이런 걸 봐야 합니다. 네네. 셋째는 기관들의 실제 파일럿 프로그램 진행 여부 그리고 상용 서비스 출시 여부입니다. 블랙록, 비자 같은 기업들이 단순히 이름만 올리는 걸 넘어서 아크를 활용한 구체적인 서비스나 상품을 내놓는지가 실질적인 성공의 척도가 될 거예요. 실제 활용 사례가 나와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검증자 참여 확대 및 거버넌스 모델의 구체화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탈중앙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지가 장기적인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메인넷 출시 시점, 생태계 지표, 기관들의 실제 활용 사례, 그리고 거버넌스 모델, 이 네 가지를 유심히 지켜봐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서클의 아크 공개 테스트넷 출시 소식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들을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아크는 USDC를 기반으로 해서 금융기관과 기업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빠르고 효율적이면서 또 규제 친화적인 레이어 1 블록체인 인프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EVM 호환성, USDC 가스비, 초고속 최종성, 선택적 프라이버시 같은 게 주요 특징이고요. 네. 그리고 서클이 제시하는 그 인터넷 경제의 운영체제라는 비전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또 금융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주목해야 합니다. 아크는 단순히 어떤 기술적 실험을 넘어서 서클이라는 기업,
주요 금융기관들, 그리고 AI 기술,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까지 결합된 정말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분석을 통해서 아크의 잠재력과 함께 또 풀어야 할 과제들도 명확히 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기관에 초점을 맞춘 아크 같은 블록체인이요. 기존의 좀 더 개방적이고 커뮤니티 중심적인 네트워크들과 비교했을 때 앞으로 디지털 금융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기관의 참여가 혁신을 더 빠르게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좀 중앙화된 통제를 강화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